월드클래스 베테랑 손흥민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2026 리그스컵 우승입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을 발표한 게 비공식적으로는 작년 8월 5일인데요. 당시 손흥민은 LAFC의 홈구장에서 열린 2025 리그스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 때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죠. 그런 손흥민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면서 웰컴 손흥민이라는 문구와 함께 LAFC의 공격수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이적이 공식화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던 LAFC는 작년 리그스컵 조별리그에서 광탈하면서 손흥민은 리그스컵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손흥민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리그스컵 경기가 된 겁니다. 손흥민의 리그스컵 첫 경기는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손흥민의 생애 최초 리그스컵 상대는 바로 멕시코 리그의 과달라하라인데요. 이 팀은 손흥민과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북중미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과달라하라에서 베이스 캠프를 꾸렸는데 당시 훈련 장소를 빌려줬던 팀이 바로 이번 상대인 과달라하라였죠. 실제 과달라하라와 경기를 하거나 선수들 간의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월드컵 때는 손님 입장으로 훈련장을 빌렸었던 과달라하라를 이번에는 홈구장에서 상대하게 되는 상당히 흥미로운 인연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고마운 마음에 과달라하라를 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AFC는 선발 멤버를 살짝 바꿨는데요. 하살 골키퍼가 요리스를 대신해서 출전했고 홀링스헤드, 포르테우스, 타파리, 체베르코가 포백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중원에는 최니에르, 델가도, 틸먼이 나왔. 전방 3톱은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부앙가와 마르티네스가 출전했죠. 샤페버그에게 밀렸나 싶었던 마르티네스가 다시 선발로 복귀했는데 과연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리그스컵은 북중미의 유로파리그 같은 꽤나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 열렸던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유럽의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상위 대회였고 이번 리그스컵은 그보다는 살짝 레벨이 낮은 유로파리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던 그 손흥민이 북중미의 유로파리그인 리그스컵에 참가한다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LAFC 구단도 리그스컵 우승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과 함께 최초로 이 대회 우승을 노리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반전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이 리그 4경기 연속 골을 넣었을 때에는 점유율 대신에 실리적인 역습을 선택하면서 공격력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썼던 LAFC가 마르티네스의 복귀와 함께 답답했던 시즌 초반의 전술로 돌아간 겁니다. 그 결과 손흥민의 전반전 슈팅은 0개, 아예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양쪽 윙어로 나선 부앙가와 마르티네스가 각각 슈팅 3개, 1개를 때렸죠.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전술 때문인지 LAFC의 전반전 경기력은 매우 별로였는데요. 원정팀인 과달라하라가 슈팅 8개를 때릴 동안 홈팀인 LAFC는 슈팅 4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흥민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23분, 센터서클 부근에서 공을 잡고 한 번의 터치로 수비수 2명을 바보로 만듭니다. 퍼스트 터치 이후 가벼운 드래그백으로 달려들던 상대 미드필더 2명을 저 멀리 날려버렸죠. 이어서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손흥민. 수비수 3명 사이를 파고들면서 오른쪽에서 따라 들어오는 마르티네스를 향해 정확한 패스를 건넸는데요. 마르티네스가 잠깐 주춤하는 바람에 슈팅 타이밍을 한 박자 놓치고 말았고 결국 뒤늦은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막히며 절호의 찬스가 날아가 버립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자도 마르티네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손흥민의 패스를 받고 곧바로 슈팅을 할 수 있게 오른발로 공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손흥민의 완벽한 개인기와 질주가 마르티네스의 실수로 아쉽게 무산됐다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죠. 마르티네스가 오른쪽 침투를 성공해서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부안가가 중앙으로 쇄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보다 일부러 한 박자 늦은 침투로 상대 수비수들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뒤늦게 달려오는 손흥민을 의식하던 수비들은 결국 중앙을 파고드는 부안가를 놓쳤고,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이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이후 4분 만에 허무한 동점골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LAFC의 수비 실수였습니다. LAFC의 수비수 4명 사이로 파고드는 과달라하라의 공격수를 아무도 막지 않아서 너무 자유롭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맨투맨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만 바라보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다 잡은 승기를 놓쳤죠. 그렇게 손흥민은 슈팅 하나 없이 답답한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끔찍하게 지루한 후반전이 지나는 가운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5분 전이었습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승부차기를 앞두고 팀의 최고 에이스인 손흥민을 보이드와 교체해버린 겁니다. 이미 거의 풀타임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손흥민을 뺀다고 체력 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승부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손흥민을 끝까지 두는 게 정상이죠. 오죽하면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마저도 LAFC가 손흥민을 교체하려는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를 5분 앞두고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솔직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체입니다. 손흥민 대신 보이드가 투입됩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네요라며 당황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LAFC 팬들은 당황을 넘어서 분노가 폭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승부차기 5분 남기고 손흥민을 뺀다고? 이게 정상적인 감독이 내리는 판단이 맞아? 마크 도스 산토스는 세상에서 교체를 제일 못하는 감독이다. 진짜 미쳤나봐. 후반전 좋은 분위기를 교체로 말아먹더니 이제 승부차기 직전에 손흥민을 뺀다고? 저 자식 불법 배팅했는지 조사해봐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체네. 승부차기까지 5분 남았는데 손흥민을 빼는 이유가 뭐야? 내가 본 교체 중에 가장 어이없는 교체다. 미친 게 아니고서야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또 골 먹힐 뻔했네.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마. 소니에게 맡기라고. 보이드가 페널티킥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도 소니를 지금 타이밍에 빼는 건 진짜 최악이다. 빼줄 거면 70분에는 빼야지. 지금 빼면 뭐해? 무능한 감독보다 무서운 건 무능한데 자꾸 뭔가 시도하려는 감독이다. 손흥민을 내버려두면 알아서 골을 넣어줄는데 자꾸 전술을 바꾸네. LAFC 역대 최악의 감독 확정이다. 승부차기를 이겨도 손흥민을 뺀 건 명백한 유죄야 등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특히 불법 배팅을 하고 승부 조작을 한 거냐며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LAFC는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승점을 챙기긴 했지만 그 과정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최악이었는데요. 부디 이번 경기로 교훈을 얻고 다시 손흥민을 역습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